계엄 때 대검의 과학수사부를 동원했네 만에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학수사부가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대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10월에 이제 공소청이 생기면서 쪼개지겠죠. 10월에 공소청이 생기면서 쪼개질 텐데 이게 쪼개져서는 안 돼요, 원래. 예, 공소청이 있으면 대검의 과학수사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수사 기능이 없잖아요. 예, 수사 기능이 없으면 이제 10월 2일부터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생기잖아요. 중수청이. 근데 대검의 과학수사부,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 뭐 센터랄지 그런 과학수사를 하는 곳들이 감정도 하고 디지털 포렌식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은 대검이 이제 쪼개지면 수사 기능이기 때문에 과학수사부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과학수사부는 수사잖아요. 수사니까 당연히 과학수사부는 여기로 가야죠. 예, 과학수사부 밑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개의 센터가 있는데 당연히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쪼개가지고 일부 공소청으로 넘기려고 한다. 누가? 검사들이. 이 기사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단순히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대검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대검에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범죄정보 수집이 있습니다. 범죄정보 수집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 범죄정보 수집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범죄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범죄정보 수집도 중수청으로 가야 되죠.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이 진짜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 건 이 과학수사부입니다. 검사들이. 이 과학수사부에서 일부 기능을 이제 공소청으로 떼서 남겨야 된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뭐 장윤기 사건이랄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랄지 이런 예들을 쭉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과학수사부 밑에 4개 과가 기능 분산이 4개 과가 있고 디지털과 사이버가 있고 감정 기능이 있다. 근데 대검에는 재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해야 되니까 대검에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쪼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쪼개야 되냐? 공소청에 왜 이런 과학수사부나 감정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논리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DNA 재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국과수에서도 안 나왔던 게 2심 재판에서 대검 과학수사부가 피해자의 바지를 감정을 해가지고 가해자의 DNA를 찾았다. 그래서 혐의가 변경돼서 징역 20년이 나왔다. 이게 하나의 예죠.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도 CCTV 화질 개선을 해서 뭐 케이블 타이랄지 근데 이거는 애초에 경찰이 찍은 영상이거든요. 예, 경찰이 찍은 영상인데 뭐 화질을 개선해서 납치 목적을 특정했다. 케이블 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해서 수사 방향을 바꿨다. 누가? 대검 과학수사부가.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거는 수사 단계잖아요. 수사 단계이다 보니까 이건 중수청이 맞는 거고 지금 이거는 생각해 보면 재판 단계거든요. 이걸 검사의 보안 수사라고 밝혔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재판 도중에 판사의 직권으로 판사의 허가에 따라서 감정을 다시 한 것인데 재판 도중에 피해자의 바지를 DNA 감정을 했었다. 이거를 과학수사부가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일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검사 편은 들고 있는 거죠. 공소유직 공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백. 이 과수부를 축소하거나 쪼개면은 검사들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해서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도 달라고 그래요. 법 쪽에서는 재판 중 재분석이 필수. 이건 검사 편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엔디파스를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쪼개지면 DNA나 디지털 재분석이 부담된다라는 건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중수청으로 전부 다 보내고 재판 도중에 필요하면 국과수가 밖에 떨어져 있잖아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처럼 의뢰하면 됩니다. 의뢰하면 되는데 굳이 공소청 밑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무슨 감정, DNA 감정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이 진짜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왜? 이게 만약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공개가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NDPas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NDPass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용어예요. 그냥 NDPass라고 있는데 내셔널 디지털 포렌식 as a 서비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디지털 포렌식 뭐랄까요? 국가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전화나 여러 가지 증거를 수사 과정,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하면 그것들을 디지털로 포렌식해서 디지털 정보로 만든 다음에 서버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서버에 저장을 하는 건데 뭘 하나를 봤더니,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분석도 해요. 통합 분석도 하고 관리하고 클라우드로 누구든지 이제 접속해서 쓸 수 있다. 검찰뿐만 아니라 금감원이나 여러 수사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다. 근데 현재 대검이 이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서버가 있었어? 근데 여기 무슨 자료가 있냐? 휴대전화나 PC, 이메일, 파일, 통화, 계좌 내역. 그러니까 압수를 통해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디지털화한 다음에 이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은, 아까 NDPass라고 그랬죠? NDPass.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폰이나 PC, 여기에는 이제 계좌 영장, 만약에 저의 이제 금융계좌를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 그럼 계좌 정보, 아니면 제 폰에서 저의 연락처 정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든 디지털 정보를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 기간이 무기한입니다. 무기한. 무한대로 이거를 저장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이로 보관을 하다 보면 유실의 위험도 있고 나중에 찾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서버에서 뭘 하냐면 단순히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줘요. 분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저는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저의 PC나 폰을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야, 봉지욱이 저거 한번 잡아야겠는데? 라고 하고 분석을 시켜요. 분석을 시키면 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의 인물 관계도, 저의 활동 반경,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누구랑 연결돼 있고 누구랑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도 비슷하게 나와요. 조직도 비슷하게.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의 예전에 과거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에 봉과 연결된 사람 중에 여기 한상진이 있어. 그럼 한상진에 또 이런 인물 관계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정으로 엮어나갈 수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상진 기자와 아는데 한상진 기자의 아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 라인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저까지 엮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일종의 말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법 사찰인데 이 사찰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NDPass를 반드시 지금 사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이거는 공소청에 절대 검사들 손에 맡겨서는 안 되고 이참에 이 NDPass를 분리해서 중수청으로 가져와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빅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이 한 5번, 6번, 7번의 관계를 거치면 거의 다 엮이는데 이 NDPass 시스템에서
이런 사찰 정보들을 평소에 계속해서 보관해왔다. 이건 여태까지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예, 몰랐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 앤디파스를 활용해서 디지털 캐비닛을 활용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많은 유죄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 밝은 판사들 때문에 이게 걸려가지고 무죄가 나오기도 해요.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이게 지금 뉴스버스 보도인데 송영길 사건, 송영길 지금 대표 사건, 전 대표 사건 디지털 캐비닛을 활용한 불법 수사였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제목이.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송영길 대표가 대법원에서 이제 파견해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예, 2심에서도 무죄 받고 확정이 됐는데 이 디지털 캐비닛에 저장했던 정보를 압수는 영장에 의해서만 해야 되고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작년에 압수했던 거를 그 사건을 끝나면 그 자료는 없애야 되는데 작년에 압수했던 디지털 정보를 이 서버에다가 계속 저장해 놨다가 필요하면 꺼내 쓴 거죠.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송영길 후보가 무죄를 받은 게 이 디넷 디지털 캐비닛에 저장했던 정보를 검사가 꺼내 썼다는 것을 판사가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아예 이 먹사연 송영길의 그 외곽 조직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이 증거들은 검사가 새롭게 압수한 게 아니고 옛날에 디넷에 보관해왔던 캐비닛에 보관해왔던 것이라 이번에 증거로 못 써. 증거 효력이 없어. 돈봉투 사건이나 노웅래 사건 등도 불법 보관된 디넷 정보를 재활용한 거야 라고 판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운 좋게 무죄가 됐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또 법조인이잖아요. 정치인이고 거물급이기 때문에 이게 무죄가 나왔지 대부분은 유죄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성매매랄지 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디지털 캐비넷 디넷을 활용한 여러 불법 수사들이 무죄가 나올 때도 있지만 유죄가 나올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처음에 알려졌냐라고 하면 이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저랑 같이 수사를 받았거든요. 예, 저랑 같이 수사를 본인이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본인이 수사를 받다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예. 이 디넷의 존재를 우리가 잘 몰랐는데 사실은 이거 검사 수사관들도 특수부 외에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특수부 수사 외에는 일반 형사부 검사가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디넷을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압수해 2023년 9월부터 저희가 수사를 받았잖아요. 당시에 이제 저희 뉴스타파와 저 그리고 뉴스버스의 그 이진동 기자도 같이 수사를 받았는데 이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진동 기자가 검찰청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사관이랑 앉아가지고 컴퓨터 화면에서 내 휴대전화에서 나온 정보들을 쭉 놓고 보거든요. 예, 보면서 이거는 저희가 증거로 가져갈게요. 이거는 안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골라요. 이걸 증거 선별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진동 기자가 베테랑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버린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위. 원래는 증거를 선별하면 나머지는 폐기를 해야 돼요. 폐기. 근데 폐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위 해놓고 여기 보면 전자정보를 복제한 파일과 사건 관련된 전자정보만 선재하여 복제한 파일 모두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고 여기 지금 말하는 업무관리 시스템이 여기 보는 업무관리 시스템이 아까 본 앤디파스입니다. 앤디파스. 여기에다가 보존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보관한다는 건데 이거 보면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야? 여기다 사인하라고 하거든요. 못 모르고 사인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못 모르고 사인을 하는데 이렇게 정보 마치 그러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이 불법을
합법을 가장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자기들은 사인 받았다, 동의 받았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인데 이진동 기자가 저희 수사받을 때 이걸 알아가지고 디넷의 존재를 처음으로 보도를 했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디넷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이진동 기자는 기소가 안 됩니다. 이진동을 기소해봐야 이진동에 대한 증거들은 전부 다 불법 증거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저랑 같이 수사를 받았는데 이진동은 이제 기소를 못해요. 검찰이. 되게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영길, 노웅래가 무죄를 받죠. 예, 이 디넷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저는 아예 이런 서류도 안 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류도 안 줬는데 나중에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당시에 휴대전화를 아이폰하고 갤럭시 2대를 압수를 당했는데 이거는 이제 반환을 했어요. 반환을 해줍니다. 돌려줬는데 이 아이폰을 영장 없이 이 아이폰을 돌려주고 아이폰에서 추출한 정보를 영장 없이 재압수했어요. 재압수가 뭐냐면 그 정보를 버리지 않고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수사받을 일은 별로 없겠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내 휴대전화를 압수를 당하시잖아요. 당하시면 디지털 포렌식이란 걸 해가지고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다 추출을 한 다음에 불러요. 자, 여기서 우리 증거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증거 우리가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서 때로는 엄청 싸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증거냐라고 해서 막 싸우게 되는데 그때 딱 사건과 관련 있는 것만 증거로 가져갈 수 있어요. 사건과 관련 있는 것만. 근데 만약에 사건과 관련 있는 걸 추려요. 그걸 선별이라고 하는데 선별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폐기를 안 하고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고 있으면 그냥 내 정보가 영원히 서버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송영길 후보는 지금 당대표 후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 있었다. 근데 검찰이 지금 이 앤디파스를 사수하려고 밑밥을 깔고 있어요. 밑밥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앤디파스라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근데 이게 우리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살다 보면 꼭 내가 아니라더라도 내 주위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나 뭐 지인의 지인이랄지 뭐 이런 일들이 한번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펴냈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지금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만 압수수색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압수수색 당할 때 사실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사실은 변호사들도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압수수색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판사 출신 변호사 잘 몰라. 검사도 형사부 출신 검사들 잘 몰라요. 이런 앤디파스, 디지털 캐비넷, 디넷의 존재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김앤장도 쓰고 태평양도 쓰고 광장도 로펌을 쓰잖아요. 로펌에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을 막 채용하고 이래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몇억, 몇십억을 주고 그런 로펌을 고용하지만 우린 돈이 없으니까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을 지금 검사들이 사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면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걸 알게 된다면 절대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캐비닛은 한번 열어봐야 돼요. 여태까지 누가 언제 어떤 것들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이 캐비닛에 담았는지 반드시 이것도 한번 쭉 해보면 나와요. 왜 이걸 해봐야 되냐면 바로 이런 이제 사람들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애들이 디지털 캐비닛을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기들 지금 잘못하면 감옥 가거든요. 강백신 검사. 강백신과 어미준 이 두 사람 지금 어미준 아시죠? 쿠팡 검사, 쿠팡 봐주려고 쿠팡 퇴직금. 강백신과 어미준. 강백신이 지금 사표 냈어요. 사표를 냈는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검사 수사권 박탈한 걸 두고 반헌법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비판 비난을 하고 정치권의 이익을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권력자의 부정부패가 우려가 된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캐냈던 사람이죠. 강백신이 이재명 수사한 사람이고 저희 언론인들 수사한 사람입니다. 강백신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백현동 사건, 이재명 사건 주요 사건들을 전부 다 이 강백신이 수사팀장으로 지휘를 했고 처음에는 어미준이 지휘를 하다가 어미준이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강백신이 이어받아서 반부패 수사 1부장을 하면서 수사팀장 역할을 했어요. 지난 국정조사 때 강백신이 하는 말 기억하실 겁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박상용도 지금 마찬가지죠. 박상용에 대한 지금 징계위원회 징계 확정이 모레 13일에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표를 냈는데 지금 미수리가 되고 있다. 근데 왜 강백신의 사표는 왜 못 받냐면 조작 기소 특검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피의자예요. 피의자. 주요 피의자. 그냥 피의자도 아니고 주요 피의자. 주요 피의자 한 명 더 있죠. 한동훈. 예. 한동훈이 1번이겠죠. 한동훈 1번, 뭐 이 사람은 2번 내지 3번 정도 될 텐데 이 사람은 주요 피의자이기 때문에 사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사표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한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엔 왜 이러느냐? 결국에는 정치권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 다음 총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굳이 시끄럽게 하고 있다. 근데 이 강백신을 잡을 묘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MD파스입니다. 강백신 수사팀이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디지털 정보들을 서버에 불법으로 저장을 했다면 그거는 100% 빼박 유죄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검사들이 강백신뿐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서버를 지금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 서버라는 게 휴대전화 한 대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이거 하나가 몇백 기가가 나옵니다. 몇백 기가가 정보가. 예.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는 모르지만 인터넷 창 하나를 열어도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접속을 해도 우리가 보는 사진들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그대로 남아 있고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 영상을 1시간짜리를 봤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그 화면 캡처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넷플릭스를 본다, 드라마를 봤다, 시리즈 드라마를 봤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그 화면들이 저장이 됩니다. 앱 자체에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정보들이 우리 휴대전화에서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렌식을 해보면 옛날에 지웠는데 나 그거 본 적 없는데 하는 그 사진이나 음성 뭐 이런 것들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수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수사를 받으실 일은 없지만 덮어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덮어쓰기. 덮어쓰기가 뭐냐? 대부분 폰을 던지잖아요. 폰을 교체하잖아요. 교체를 하게 되면 내가 내 폰을 버리고 새로운 폰으로 바꾸는 거는 죄가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거 죄가 안 돼. 이번에 장윤기 사건만 봐도 친족이 아버지가 한 게 지금 죄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친족 상례 특법 뭐 상례법이라고 해가지고 친족 상례라고 해가지고 가족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증거 인멸에는 해당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구속사유가 돼요. 구속사유가. 그래가지고 검찰에서는 내가 수사받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저에 대한 통화 내역을 계속 뽑습니다. 통신영장을 받아가지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얘가 어디 있었는지 만약에 제가 지금 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저와 가장 가까운 제가 KT 쓰니까 KT 기지국이 어딘지가 나옵니다. 저의 지금 정확한 이 위치는 안 나와도 이 근방에 기지국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위치 정보를 가져가고 통화 내역을 계속 가져가는 이유가 이 증거인멸을 잡아가지고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교체는 죄가 안 돼서 처벌을 안 받지만 증거로 인멸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라면은 덮어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휴대전화에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녹화, 녹음 24시간 계속 틀어놓으세요. 예. 녹화, 녹음을 24시간 계속 틀어놓으면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그 정보를 하드디스크에, 휴대전화 하드디스크에, 디스크에 그 저장을 하죠. 덮어쓰기. 덮어쓰기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덮이면 복구가 안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방법을 쓰시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예. 프로그램, 지금 KGF님 프로그램 아무 소용 없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디지털 포렌식, 안티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 뭐 2,000원, 3,000원 받고 파는 거 있죠. 저랑 한상진 기자가 다 해봤어요. 저희가 다 해봤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하니까 제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포렌식 앱, 안티 포렌식 앱을 깔아서 몇 번 돌렸는지까지 디지털 포렌식 하면 나와요. 나오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구속영장 칠 때 얘 봐라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사기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폰도 디지털 포렌식을 전부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신형. 지금 아이폰 몇인가요? 아이폰 한 16, 17 되나요? 최신형하고 전 버전 정도까지만 안 뚫리고 재판을 2년, 3년 받다 보면 기술이 계속해서 프로그램,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풀려요. 재판 도중에. 실제로 1심, 2심 재판 받다가 아이폰인 줄 알고 안심했는데 검찰이 이 폰을 안 돌려주고 갖고 있습니다. 김용진 기자가 아이폰 15인가? 예, 16인가를 압수당했거든요. 언제 압수당했냐? 2023년 12월에 압수당했어요. 근데 김용진 기자의 폰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그 기술이 나오면 김용진 폰 풀려고 갖고 있어요. 폰을 압수해서 언제 돌려줘야 되느냐? 우리나라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완전 깡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김용진 기자의 폰은 2023년 12월에 압수해서 지금까지 주지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아이폰이라고 해서. 제일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진짜 꿀팁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휴대전화 바꾸거나 폐기하지 마십시오. 잘 때도 녹화, 녹음 계속 그냥 틀어놔요. 저장과 저장을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의 정보는 없어진다. 지울 건 지우고 나한테 뭐 불리하고 아니면 나의 사생활이 담겨 있어. 그럼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데 그냥 지우면 포렌식하면 나와버려요. 계속 덮어써야 됩니다. 녹음 녹화를 통해서. 예. 공장 초기화 한 2번 정도 하시고, 예. 2번 정도 하시고, 녹음 녹화도 계속 하시고, 공장 초기화 한 번으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폰도 예전 같지 않게 최신형은 잘 안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최신형은. 그리고 갤럭시 폴더의 보안 폴더라는 거 있잖아요. 갤럭시 폰에. 그 보안 폴더도 뚫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공장 초기화 한 2번 정도 하시고, 녹음 녹화를 많이 하시면, 예. 디지털 포렌식화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계속해서 이런 불법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내년 8월부터는 압수수색할 때 의무 녹화를 하게 바뀌었어요. 이거 저도 몰랐는데 오늘 알았거든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짜 잘 됐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압수수색할 때 수사관들이 바디캠을 차고 들어와요. 저희 집 올 때도 바디캠 차고 들어왔어요. 근데 얘들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저희 집에 9시간 했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가 9시간이 안 가잖아요. 하다가 배터리가 꺼지니까 자기 폰으로 찍다가 나중에는 안 찍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압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들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녹화를 못 하잖아요. 못 하게 하거든요. 일단은 하세요. 처음에 이제 압수 들어온다. 니네도 찍으니까 저도 찍을게요. 방어권 차원에서.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 시작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고 그때는 영장도 받지 마십시오. 압수수색 영장이 오면 영장을 줄 거예요. 그걸 받지 말고 저는 잘 모르니까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변호사가 오면 그때 영장을 하고 휴대전화도 드리겠다라고 마지막 통화를 변호사와 하세요. 변호사와 하시고 이 폰을 줄 때 잠가서 줘야 됩니다. 그 순간에 폰을 끄거나 하게 되면 한동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뭐 정진웅 검사가 막 이렇게 폰 뺏으려고 막 몸싸움이 일어났잖아요. 한동훈이가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한동훈이 아이폰이잖아요. 이게 만약 아이폰이다 그러면 한동훈은 원래 페이스 아이디로 열었어요. 이 폰을. 페이스 아이디로 맨날 열던 사람이 갑자기 변호사 쪽에 전화를 한다고 폰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꼼수를 쓴 게
아이폰을 비밀번호 놓고 풀게끔 폰을 잠근 겁니다. 폰을 껐다 킨 것 같아요. 만약에 페이스 아이디로 된 상태면 요즘 영장은 어떻게 나오냐면 판사가 얼굴로 여는 경우나 지문으로 여는 경우에는 얼굴 정보, 생체, 그러니까 생체 정보, 얼굴이나 지문 생체 정보까지 압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해도 좋다. 그럼 뭐냐면 제 얼굴 잡고 아이폰을 대가지고 강제로 열 수도 있는 겁니다. 판사가 그렇게 영장을 내줬다면.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얼굴 그 생체 정보는 아마 포함이 안 됐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은 자기 폰을 잠갔어야 되는 겁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일반적인 상태면 이렇게 되지만 폰을 잠그게 되면 껐다 키거나 양쪽 버튼을 두 개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뭐 25자리인가 그랬다죠. 25자리 이상 걸어놓으면 안 풀린다고 하니까 한동훈 때문에 우리 국민이 다 알았잖아요. 그거를.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 압수수색 의무 녹화된 게 누구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된 거냐면 이거 한동훈 때문에 된 거예요. 전 과정을 촬영해야 되고 내년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거 되게 잘 바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항상 압수수색이 시비가 되고 압수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 보면 압수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꾸라지들은 압수 과정에서 불법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이가 자기 아이폰 뺏길 때 정진웅 검사한테 폭행당했다고 했잖아요. 주장을 했는데 정진웅 검사가 3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 판결문을 보면 정진웅이 한동훈을 때리거나 뭐 강압적으로 한 게 없어요. 한동훈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이거 폰을 잠그려고 하고 막 증거를 뭘 지우는 것 같으니까 그 폰을 달라고 하다가 같이 소파에서 이렇게 넘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조선일보 사진을 보면 마치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린 것처럼 한동훈의 안경이 막 깨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시 압수수색이 다 녹화가 됐다면 양측의 주장이 충돌할 이유가 없죠. 한동훈은 폭행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정진웅 검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얘가 지 증거 없애려고 하니까 그걸 제지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몸싸움 전후의 영상은 있었지만 정작 충돌 장면은 촬영이 안 돼 있었대요.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찍을 때 찍고 안 찍을 때 안 찍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장면을 녹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제가 볼 때는 그 압수수색 녹화는 한동훈의 공이 컸습니다. 이때 한동훈의 폰이 만약에 한동훈이 그 폰을 잠그지 않고 그 폰이 열렸다면 아마 헬게이트는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고 이때 열렸을 겁니다. 채널A 사건 때 한동훈이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와 뭐 나눴던 텔레그램, 카카오톡 전부 다 있었을 것이고 한동훈의 전화만 그때 확보가 됐더라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법을 아는 수사를 하는 이 검사들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막아왔는지 이렇게 매번 법적인 처벌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비극적인 결국에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한동훈이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불상사가 지금 생겼잖아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당하죠. 근데 이 검사들은 너무도 잘 알아서 다 빠져나갑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들 마음대로 바꿔요. 대통령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이때 당시에 한동훈의 아이폰이 확보가 됐다면 진짜 이때 그냥 끝났다. 윤석열 한동훈 끝났어요. 이때. 끝났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늑대를 잡으려면 늑대를 보내야죠. 이번에 종합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뒤늦게 지금 한동훈 내일 소환했거든요. 참고인으로. 나가겠습니까 한동훈이? 그리고 23일에 종합특검 끝나요. 한동훈 한 번 안 나가고 두 번 버티면 끝나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한동훈 하나를 못 잡아서 겁나나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기술을 부리면 똑같이 법기술을 부려서 잡아야죠. 예. 더한 법기술을 부려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그런 기술로 잡아내야죠. 그게 그래야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도 느끼고. 근데 한동훈은 지가 더 큰 소리 칠 겁니다 내일. 차라리 이럴 거면 참고인 소환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거는 정치인 한동훈에게 빌미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특검이 이걸 만약에 흐지부지 한다면 지금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네. 중수청 준비를요 행안부가 물론 당연한 얘기긴 한데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행안부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네. 이게 하루 이틀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사실은. 좀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 게 법무부 검찰이에요. 그게 문제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문제고. 그래서 어제 이제 행안부에서 내놓은 이 중수청 출범 준비를 보면 이미 출범 준비단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직제 개편안이랑 네. 그리고 인사 발령안 그걸 또 임용령이라고 또 그걸 시행령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직제령과 임용령을 오늘 입법 예고를 해요. 그래서 이미 일선 검사들 리크루팅이라고 하나? 네. 채용을 이미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죠, 리크루트. 네, 리크루트. 예전에 네. 진짜 요즘도 거기 그런 말 쓰고 있나? 들락날락 근데 많이 왜 했었는데. 쓰나? 네. 검사들은 희망자들은 그냥 무조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들어오고 네. 그리고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검사들은 4급으로 들어오는 물론 5, 6, 7급 수사관도 있어서 다 따로 뽑습니다. 예. 근데 검사들 리크루팅을 이미 하고 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뭐 안을 보니까 서울부터 이제 6개 지방청에 중수청 인력을 2,874명 둔다 그러더라고. 나는 생각보다 이거 너무 작다. 그러니까 맞아요. 좀 적은데요. 2,874명밖에 안 둔다고? 그 중에 수사관은 또 2,300명 가량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사관 자체를 검찰을 통해서건 이쪽에서 통해서도 기존에 이제 경찰이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수사만 했던 부분을 숫자를 넣는 거니까. 근데 지금 검찰의 검찰 수사관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 정도 인력일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나오는 걱정이 뭐 중수청 어쨌든 처음 출범하니까 처음에 인력 규모로 2,800명 뭐 오케이 좀 적은 것 같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검찰청에 있던 수사 인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가 한 2,300명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 인력, 수사관들이 한 6,000명 되는 것으로 알려져 맞아요.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남는 거 아니야? 아니 그대로 남게 네. 하면 안 되지. 그게 왜냐하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만 지금 2,000명 넘잖아요. 지금 네. 중수청 인력 규모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검사 중에 공소청에 남겠다. 그럼 이제 공소 담당 업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검찰 수사관들 6,000명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공소청에는 수사 기능이 없어요 이제. 네. 그럼 이 사람들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남겨놓는 게 또 이거는 남겨놓을 수가 없고 인사 발령을 내야 돼요 지금. 어떻게든지 채용을 해서 수사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뭐 이제 중수청에도 1급이 생기고 이런 걸로 또 누구는 야 그럼 예전처럼 오히려 경찰들에게 직급 올려주는 정도로 써먹는 걸 하느냐라는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걱정할 게 아닌 게 가장 원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직급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내용 중에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거기 그 수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제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문서라든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정보가 이 힘이고 정보가 뭐 권력이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 우리 한동훈이 예전에 옛날에 자기 검사 시절에 누구 하나 뭐 쉽게 말해서 이거 하나 질러줄 테니까 하면서 자기가 뭐 사실 뭐 편집장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왜 나오냐면 이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거에 따라서 누구를 이렇게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를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경찰이 수사를 해놓고도 뻔히 이게 수사해가지고 넘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봐줘버리는 일이 가능했던 게 이게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정보가 그래요. 공개 안 되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머물러 때문인데. 있었고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들 내지는 혹시 억울하게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왜 억울한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검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공개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경찰이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는 무조건 거야. 공개를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모르고 계신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걸 안 넘기고 있는 걸까? 왜 내 사건은 처리가 안 되고 있을까?
그걸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음. 이걸 풀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 이게- 혹시 접속해서 알아보기 또 더럽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못하게 돼 있죠. 막 공인인증서 그냥 10개 깔고 막 이래야 되는 거 그렇게 아니야? 하더라도 기존까지는 아예 못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왜 검사가 나를 수사를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제일 나는 이번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이제 검경 수사를 받아봤잖아요. 수사를 날 막 해. 나도 나도 막 받아봤어. 불려갔어. 근데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잖아. 음. 그러면 도대체 왜? 왜 그 수사 자료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 나를 왜 수사했고 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는가. 나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수사 기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 정보 공개 청구하고 뭐 엄청 막 아 진짜? 안 돼요. 소송해야 돼. 나는 보려면. 저는 불송치 내려져서 너무 좋아 하고 그냥 말았는데. 아니 근데 불송치가 만약에 불송치 결정이 보통 내려졌잖아. 그렇지. 왜 불송치 결정이 내렸고 어. 그 수사 자료 못 보잖아. 볼 생각도 안 했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보고 안 나는 보여줬어. 나는 봐야 돼. 보고 싶거든. 근데 못 봐요. 근데 이번에는 다 보게 해놨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성실이 됐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거꾸로 만약에 누군가가 봉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새끼 왜 봐주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우리는 고소고발을 네. 당해서 불송치 당했으니까 안 궁금할 수도 있는데 범죄 피해자가 내가 고발을 했는데 불송치가 됐을 그러니까, 경우에 그 이유를 못 본다는 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이번에 이제 이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분리하면서 보안수사권 그렇게 막 강조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검사들이 그걸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공개를 해버리면 검사가 아니더라도 아니 자료가 다 공개가 되니까 아니 이거 왜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자 그럼 그 다음 스텝 내가 수사 기록을 확인을 했어. 근데 뭔가 수사 방향이 이상해. 그럼 이제 타겟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타겟책이. 타겟책이 있는 거죠. 이거 봐주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빨리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청이 그 권한을 주고 이 신청이 굉장히 확대됐죠. 이번에. 이 신청을 이전에는 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이해를 이의를 못했던 걸어야 될지를 거예요. 몰랐는데. 아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아예 이의 신청서를 붙인다는 거 아니야. 네. 아예.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사실은. 공개를 해버린다고 하는 게, 사실 검사들 입장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까 굳이 한동훈 얘기를 들었던 게, 아니, 기자들도 거기 가가지고, 이게 딸랑딸랑 해야지, 뭐 하나 떨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독점하고, 그거 가지고, 가서, 회사 가가지고도, 저 단독 따왔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못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더 질문.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질문 의심을 할거나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게 기록이 공개된다 칩시다. 아무나 다 접근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댓글에도 올라왔지만 더럽게 어려운 법률 용어로만 써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보려면 또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내고.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될 필요는 있어요. 맞아요. 우려점이죠. 근데 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큰 줄기는 열렸고. 어마어마하게 큰 게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네. 접수. 근데 네. 정말 걱정되는 게 이게 어쨌든 피해자 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게 이번 검찰 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다 들어간 거거든요. 네. 많이 특히 들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경찰 초동 수사 단계부터의 부실 수사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게 수사 전, 그러니까 입건 전에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입건 전, 수사 중, 수사 후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까지 이게 다 열린 거예요. 이의 신청권이.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게 또 많이 알려졌어. 그래서 물론 그래도 어쨌든 이의 신청하려면 변호사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는 맞습니다. 현실적 맞아요. 우려인데 입건 전에도 경찰이 뭔가 불성실한 것 같아. 그리고 나에 대한 태도가 안 좋아. 특히 이 민생 사건에서는요. 안 예를 들어서 필요해요. 길거리에서 내가 폭행당해서 불렀는데 경찰이 제대로 안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단계부터 경검에 모두 내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 이렇게 이의 신청 방법도 그래요. 요즘에는 내 얘기가 아니라 박지훈 변호사 피셜 AI가 어지간하면 아니야. 그냥 말해 형. 그럴 때 그냥 말해. 추워. 양가무라 추워서 에어컨 좀 줄여달래요. 예. 오히려 이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잖아. 알았어. 어지간한 AI가 어지간한 변호사보다 낫다. 라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현실적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게 있지만 그렇게 피의자들의 어쨌든 권리가 조금 더 확대된 건 맞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경찰이 인력도 늘리고 준비를 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 다 경찰 업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맞지. 그래서 아까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까 그 검찰 자, 수사관들. 중수청 인력 규모가 내 생각에 너무 작아요. 맞아. 그리고 중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수청도 수사해야 되니까 이게 인력을 크게 확보하고 경찰은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근데 그런 거기에 업무들의 이제 과정을. 처음부터 대놓고 우리가 지금 2,000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부터 5,000명 쓰겠습니다 하면 행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또 독점하려고 하는 거라는 반발이 나올 거기 근데 때문에 저는 바로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중수청 그거는 처음에 이제 계속 이제 채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지원하라 이거잖아. 네. 앞으로 이제 계속. 근데 지금 검찰 수사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진짜 고민해야 돼. 이거는 법무부에서 같이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었던 부분이 이게 검찰개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부터도 이 검찰 수사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게 언론에서도 실제로는요. 검찰청에서 일을 할 때도 진짜 수사를 제대로 원래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검사들이 나가가지고 그 무슨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현장 가가지고 막 뒤지고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래요. 상식적으로. 영화적 과정이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원래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지. 예. 그거를 똑같은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한 번 한 거 두 번 하는 거면 훨씬 더 잘하는 거고 두 번째 하는 것조차도 전문 수사관들은 검찰 수사관들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법적인 부분을 검사들이 더했던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이 힘도 더 썼어요. 똑같은 말로 사람의 의식 자체가 같은 사람이라도요. 뭐 등치가 좋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된 말로 쫄게 만드는 거는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랑 검찰청에 끌려갔을 때랑 달랐어요. 검사 앞에 서면 거기 야 검사한테 갔으니까 더 신사적이고 뭐. 네, 뭔가 그렇게 돼버린다고 네, 하나 맞아요. 분위기를 그런 것들은 검사가 잘해서가 아니었다고 그렇지. 예. 그 구조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상대적으로 법무부는 행안부에 비해서 공소청 출범 준비 소식이 없다. 안 하려는 거야. 태업이야 태업.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 형소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야 법무부에서 직제령과 예산안 이런 거 준비하겠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입장이 언론 공지가 나왔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중수청 인력 규모가 다 나왔는데 법무부도 빨리 인력 규모 그리고 어쨌든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찰청 인력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직제 개편안이라든가 임용령 같은 게 아니, 이제 준비한다고?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요게 이제 조금 정성호 장관의 어제도 재확인한 사의 표명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좀 걱정이 되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총장 대행의 대행 그만뒀잖아요. 예, 사표 냈죠 이미. 네, 사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개기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은 그런 것 같아요. 야 네. 직제령이고 인사 개편안이고 뭐고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봐. 약간 이런 그리고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 그 아닐까? 중소청 검사 우리가 보니까 여기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지금까지 했던 거 우리가 직급도 낮춰지는 것 같고 이게 우리를 그러면 중수청으로 갈 만한 요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솔직히 어느 공무원이 어느 직장인이 내가 가고 있는 일자리에 직급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 안 가.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게 그게 언론에서도 저는요 기자들이 이걸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쓰는 것 자체가 코미디예요. 그거를 조중동이 쓰는 게 아니고 다 써요, 다 써. 오늘 경향신문 제목 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보면 진짜 웃겨. 10년 미만 검사 4급 대우 중수청 모집안에 검찰 싸늘. 이게 경향신문 제목이거든. 그걸 왜 싸늘하게 파? 근데 왜 싸늘하게 뭐 어쩌라고 파줘야 되는 이걸 거야? 보고 싸늘. 뭐 어쩌라고? 그럼 가만히 있어. 아니 공소청에 앉아서 공소기가 아니 그렇죠, 그래도 되지. 공소 업무를 하면 되잖아. 공소 유지. 예. 하기 싫으면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하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그냥 나가서 변호사해. 아니 근데 왜냐면 변호사 나가서 힘들거든. 근데 나가면 춥다. 많이 춥다 요즘.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오히려 검사들이 제 느낌엔 검사들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저는 직급상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특혜요? 생각해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왜냐면 공무원들은 전부 1급, 2급, 3급, 4급, 7급 쭉 나갑니다. 맞아요. 근데 검사도 똑같은 공무원인데 검사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를 특혜하는데 특혜라고 안 하고 검사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주장했던 거고 네. 이제 와서 그 특혜를 뺏었다고 했더니 나 안 갈래. 아, 이러고 가지 있는 마! 거야.
이거 하지 되게 말라고. 웃기는 거야. 그걸 어. 지금 언론들도 큰일 났어. 이 검사님들이 안 움직일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제가- 공소청에 어떡하라고. 남아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쭤보고 그리고 여기서 싶었던 내가 거예요. 네. 이런 얘기까지 되게 치사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예전에 사실은 검사 직급 자체가 숫자가 줄었어요. 이제 늘렸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법시험 제도에서 이제 로스쿨 제도로 하면서 확 늘렸어요. 그러면 숫자가 늘렸으면 옛날에 적은 숫자에서 약간 누렸던 특혜에 똑같이 숫자가 늘려졌으면 이젠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포기 못 하겠다는 거야. 그 특혜 보고 왔는데 포기하겠어?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이전에도 검사, 어떻게 보면 검사라는 직장인으로서 검사로서 누리는 것보다도 나중에 솔직히 정관? 옷 벗고 나가가지고 정관, 그건 노렸던 사람들 많잖아. 이제 그거 다 포기해야 된다고. 포기할 때 됐다고, 이제. 오케이. 그 언론들이 왜 같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왜 검사, 왜 니들이 그 걱정하냐고. 니들이 싸늘하면 어쩔 건데 도대체. 야, 날 더운데 싸늘한 게 좋지 않아? 저는 이거는 기자들이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응. 검찰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를 통해서 약간 동일시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검찰 내부의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기자들한테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기자들 열심히 또 써주는 거야. 니들은 검사 아니야. 내가 이거 뭐 답답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그 모든 무슨 영화였냐? 그 가면 너도 검사인 줄 아냐? 뭐 이러고 이렇게 진짜 사실은 그런 영화가 막 너무 많지. 편이어야지. 너무 많지. 그거 저기 이병헌하고 나온 거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 모든 언론 보도 그리고 검사들의 반응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무원들 지금 검사는 희망하면 1급부터 4급까지 배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1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지. 4급 공무원, 야, 씨. 아니 난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1급은 이건 통상적인 공무원은 꿈도 못 꿔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검사장급 1급. 아니 그 장관이야, 장관. 맞게 대우해 주는 걸 넘어서 되게 높게 대우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소가 분리됐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싫다는 그러니까 거야. 이문정 지금 동부지검장처럼 네. 자기는 중수청 수사 가서 검사하겠다. 수사하고 싶다. 그럼 검사도 있잖아. 그러면 중수청으로 가면 되고. 가면 되고. 그래서 나는- 국가가 걱정되면 가라고. 나는 그래도 검사 타이틀 뭐 이런 거 하고 싶으면 공소청에 남으시면 그냥 되고. 있으면 되고. 네. 이거저거 들어서 못하겠다 싶으면 때려치고 나가세요. 그렇죠. 나가면 축거든. 나가면 그럼 내 알바요? 그걸 기자들이 걱정하고 있다니까. 솔직히 검찰 내에 있는 검찰 수사관들 한 6천 명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인력 조정해가지고 이쪽으로 수사로 빼지 않습니까? 네. 무능력의 극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거든. 수사 기능 없잖아. 공소 업무만 담당해야 되거든. 자기네들이 수사 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수사 검찰 수사관들이 다 한 거야. 그렇지. 사실 수사관들이 능력이 있는 거지. 그 법무부가 빨리 직제 개편안을 직제 마련해서 빨리 해야 돼요, 인사 이동안을 그거를. 마련해서 그 수사관들 인력을 중수청으로 옮기는 걸 좀 그렇죠. 같이 논의를 해줘야 지금 되네. 벌써 그 안이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자,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그 빨리 사람들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6천 명 가까운 사람도 내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분들도 검사들과 한편으로 검사들이 이겨서 이 수사권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 빨리 근데 움직이지 않고. 관봉권 띠지 사건 때 문제가 됐던 그 수사관들 보면 검사들이랑 약간 일심동체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사람들도 같이 지금 버티고 네.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발령 내버리면 돼. 그러니까 발령을 그치. 내야지. 네.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럼요. 예. 아니 그만하자. 자 에휴, 마지막 이슈로 뭘 하면 좋을까? 이거 해야 돼요. 예. 어떤 거요? 배제고? 피해자 국민의힘. 돌려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이거. 얘기하고 끝내죠. 이거는 예. 진짜 이 새끼는 인간이 아닌 거지 지금. 그리고 예. 나는 뭐 자세한 내용은 저기 봉우리가 해줄 거지만 이거 언론 보도 중에 자꾸 실언이라고 보도를 하는데 아, 이거는 망언이야. 그냥 실언이라고 하면 안 돼. 왜 자꾸 실언이라고 해줘? 실언은 내가 양까무라를 심지어 농담이라고 하네? 농담한 이렇게 어. 보도한 데도 있어요. 이거는 피해자 모욕 발언이죠. 망언이야 망언. 네. 이건 뭐 어떻게 단어를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건 패드립에 가까운 맞아요. 정말. 그 수준이에요. 네. 자, 피해자 2차가의 모욕이지 이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민의힘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론전하고 있죠. 뭐 위헌이다,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 어제 토론회를 했고 또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 모두 소위 부산 돌려치기 사건, 사실 이건 예. 살인미수 사건인데 살인미수죠. 예,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를 불러서 간담회 같은 걸 했어요. 국민의힘이
또 한동훈 의원도 모두 간담회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한 간담회에서 피해자가 아직 도착하기 전에 국민의힘 그 친한계 의원들 있죠. 네. 이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 의원이 아니 이거를 내가 옮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씨. 어떤 자, 그 토론에 그 피해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예. 근데 서범수 진종호 둘이서 한 얘기가 자 이거 말해도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피해자는 진정호가 저는 손 쓰는 사람입니다. 뭐 이연병 때문에. 아니, 이렇게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네. 말을 좀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피해자가 앉아 있는데 그렇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데 그런 운동을 했던 그 국회의원에게 너 발차기 잘하니까 한번 보여줘. 뭐 그런 라고 식으로 한 한 거예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피해자가 앉아 있는데 네. 이건 그런 제정- 식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 그게 무슨 실언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 토론의 간담회의 목표가 뭡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해자들을 힘들게 한다며. 그런데 지금 이런 모욕 그리고 망언을 한다는 건 지대가 하고 있네. 솔직히 말하면은 피해자를 이용하려는 목적밖에 저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진짜 피해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피해자가 앞에 있는데 아 감정적으로도 이건- 일단 나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과하는 게 너무 사과하는 꼬라지가 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저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공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건 내가 지금까지 이거 잘 모르고 개같이 살았는데 이제 사람같이 살게요. 장난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로 해결이 안 되죠. 자리를 그렇죠. 이건 사과로 해결하면 물러나야 안 돼요. 해결되는 사과로 일이에요. 해결해야 이거는. 똑같은 얘기 이런 사람 찌르면 안 되는 거였네요. 네. 이런 이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 소리야 지금. 맞아요. 사람 푹 찔러놓고 찌르니까 죽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앞으로는 말이 안 안 찌를게요. 되는 이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 요 사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네? 거의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떨레떨레 와가지고 야 돌체가 잠깐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야너 국가대표 출신이라며? 발차기 잘했다. 아우 저는 손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분은 실제로 이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 성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마저도 그 의견마저도 사실 모욕하는 거예요. 네. 그분을 불러다 놓고 각자의 의견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피해를 입으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런 분들을 그럼 어떻게 걱정하는 부분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들었던 얘기들 때문에라도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맞아요. 거죠. 지금 적어도. 이거 정확하게 이용하려고 부른 자리죠.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그럼 저부터 이용을 제대로 하려라도 그분들의 마음부터라도 다독여 놓고 이용을 해 먹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할 마음조차 없는 거야. 어, 이용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용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거야 그냥 떨레떨레 온 거야 그냥. 진심이 없는 거야. 진심이 일도 한동훈이라고 있겠어요 여기 진심이. 그리고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이분들이 차라리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인식이 없었다면 차라리 다행인 것 같은 거야. 만약에 이 살인미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내밀이 아는데도 이런 망언을 했다? 그렇죠. 근데 그거 글쎄야 그거. 근데 그 정도면. 국회의원이 그걸 모르고 발언하는 건 더 안 그것도 적절하지 않니? 그러니까 네. 여러모로 다 문제인데 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공감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지금 여기 한동훈 나와 있는 네. 여기 회의 사진 이거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사진 찍으려고 모인 거잖아. 한동훈 또 저 옆에 떨러떨러 앉아가지고 심지어 이 사안을 보도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그 망언 보도 내용은 없어요. 조선일보는 아예 보도를 안 했다. 아예 그 부분은 없어. 아. 이 토론의 내용만 보도를 했어요. 예. 물론 조선일보도 제가 봤을 때는 요 망언 자체는 보도가 있긴 자체는 있던 걸로 했는데 기억을 오늘 하는데 지면에 실린 기사를 보면 그거는 싹 그렇죠. 예. 전날 이제 한동훈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목은? 한동훈이 그러니까 저기서 한동훈 목은 아닙니다. 왜 중요하다고 한 부분은 예. 주장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검사가 봤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면 그때 이제 경찰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봐야지 되는데 이런 그런 어떤 힘이 보안 수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못한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다시피 경찰이 뭔가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공개를 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우리에게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채찍피키와 재미나이가 있어요. 오. 네.
화면 캡처 떠서 다 보여주면 나 예전에 그 미국에서 무슨 서비스 하나를 내가 잘못 가입을 했나 봐. 따박따박 매달 돈이 나오고 있더라고. 근데 이걸 해지를 못 하겠는 거야. 아 해외 사이트 해지 진짜 힘들어요. 네. 개빡세잖아. 맞아. 뭐란 거야? 그래갖고 뭐? 뭘 가입한 거야? 그건 묻지 말고 어쨌든 챗GPT가 알려줄 거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해.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재민아이한테 화면 캡처 떠서 보여줬거든. 설명 다 해줘, 네. 번역 다 해줘. 그래 야 나 그럼 이거 해지하고 싶어 어떻게 하니까 지가 메일도 다 써주더라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질 때가 왔다. 저 마지막으로 그리고 올리펜스 아니야? 네, 마지막으로 어제 한동훈 의원이든 아니야. 국민의힘이든 여기 나온 댓글. 예. 그 부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불러서 오케이 피해자들의 마음 듣는 거 오케이 이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도 문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으면 비공개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피해자분 신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해자분 이거는, 저 예. 자기 손으로 얼굴 가리고 있는 이거 보라고 이거. 근데 이걸 기자들 다 불러다가 사진 찍게 하고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예, 이상해요. 이걸 어떻게 공개 간담회를 합니까 이거를. 자, 예, 화나는 일은 이거 자체가 2차 가해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망언도 망언인데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기이하다. 저도 진짜 기이하다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예. 저게 왜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나와서 얼굴을 왜 가리고 있어. 이렇게 있는 게 말이 돼요? 신원보호가 가장 중요한 피해자입니다. 지금 수감 중인 가해자 놈이 네. 엄청나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거를 비공개를 안 했다. 이건 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맞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드리면서. 피해자분께서 이렇게 하면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쵸? 자기 얼굴 가리나 어, 말하겠습니까 이거? 결국 한동훈 혼자 떠들었겠네. 안 봐도 비디오네 이거.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아니 피해자들 넌 하지 마. 네, 한동훈은 그냥 하지 마.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냥 하지 마.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어제 이딴 식으로 할 거면은 안 한 게 나아요. 너 저기 뭐야 필리버스터 하려다가 저 끝발 밀려서 못했잖아. 12년, 하지 마. 12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머리나 씹어 가서. 네. 네.